자, 이제 화학 첫 수업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려운 거를 막 하고 싶지만 하면은 또 도저히 화학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 화학 만든 사람도 그렇게 만들었어. 아, 처음부터 게으르게 내면은 애들 다 나가겠구나. 안 되겠다. 처음에는 할만하게 줘야지. 그래서 화학을 맨 처음에 무슨 뭐 우리 생활 해가지고 뭐 화학 비료의 개발 뭐 이런 걸 줍니다. 자, 여기도 시험 문제가 절대 안 나오지 않아요. 나옵니다, 여기. 맨 앞쪽에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학교는 3문제 나와요. 적게 나오면 2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2문제 나와. 자, 그 2문제 중에 무조건 첫 번째 문제는 화학 비료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게 화학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이용되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예전부터 화학이 계속 발전이 되면서 인류에게 영향을 많이 줘요. 그 첫 번째가 인류가 사용한 금속이죠, 금속. 이거 내가 아마 방학 기간 동안 얘기했을 건데, 금속은 인류가 사용한 금속 중에 제일 먼저 사용한 금속이 뭐냐? 제일 먼저 쓴 금속이 내가 뭐랬어? 벌써 다 까먹었어요. 금이에요, 금. 이게 제일 먼저 쓴 거야. 저 고대 이집트 같은 거 스핑크스 가봐. 거기 파라오가 진짜 금으로 다 해가지고 도장해놨잖아. 금을 제일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사용한 게 뭐냐? 그게 이제 청동기 시대죠? 구리를 씁니다, 구리. 자, 그 다음에 쓴 게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철기 시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속을 쓰지만 그 다음에 사용했던 금속 여러 가지 중에 알루미늄, 요 정도 배워요. 근데 제일 먼저 사용한 금이 매장량으로 본다면은 제일 적죠. 그러니까 매장량이 제일 실제로 적은 거부터 씁니다. 알루미늄은 정말 많아, 지금 우리 자연 상태에서. 근데 알루미늄이 제일 많지만 제일 늦게 사용한 이유가 알루미늄이 산소랑 결합해서 자연 상태에서 산화 알루미늄의 형태로 존재하거든. 그럼 우리가 쓰려면 산소를 벗겨내야 돼. 우리 통합과학 때 배웠죠? 산소를 벗겨내는 과정을 무슨 과정을 하냐? 환원 과정이라고 하죠. 환원 과정. 그래서 산화철이나 산화 알루미늄에서 산소를 떨구는 이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청 단단하게 결합해 있거든, 산소랑. 그래서 이거를 벗겨내기까지가 화학이 더 발달해야 돼요. 그래서 인류는 매장량이 제일 적지만 산소랑 반응을 거의 안 하는 금과 먼저 인류가 사용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개념을 배울 거예요, 맨 앞에. 그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게 식량 부족 문제 해결입니다. 자, 인간들이 점점점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 가지고 식량을 다 처먹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럼 먹을 게 많아지려면은 계속적인 식량이 확보돼야 되는데 인간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보다 식량 수가 증가하는 게 느려요. 그러니까 드디어 야, 이거 식량을 좀 많이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겠는데? 그래서 비료를 개발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 식물 생존에 가장 필요한 거는 이 질소나 인, 칼륨 중에 이 질소입니다. 질소. 질소가 왜 제일 중요하냐? 이건 생명과학 할 때 배웠죠? 질소가 있어야지만 단백질의 원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질소가 필요한데, 질소는 너네 통합과학 때도 나왔다.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바로 이용할 수 없어요. 왜? N2라고 하는 질소 기체는 몇 중 결합을 하고 있냐? 3중 결합이야. 이걸 깨야 쓸 수 있어. 안 깨져, 이게. 웬만하면. 이게 자연 상태에서 깨지려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있어야 돼? 번개 정도는 쳐야 됩니다. 그래야 깨져. 그러니까 질소가 많이 없는 거예요. 1개짜리 질소가. 그걸로 우리는 비료를 만드는 생각들을 먼저 했던 거지. 그래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이 방법을 하버와 보슈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개발합니다. 1906년에 하버는 공기 중의 질소를 수소와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하는 요 제조 공정을 개발했고, 하버랑 보슈가 함께 개발해서 하버-보슈법이라 하죠. 뭐 질소랑 수소를 융합해가지고 고온 고압에 철촉매제를 써서 암모니아를 만듭니다. 자, 다른 거 됐어. 뭐 화학 반응식도 이거 모르면은 이건 뭐 화학을 한 인간이 아니지, 이거.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 만들면 계수 만족시켜야 되니까 계수 B가 이렇게 되죠. 1대 3대 2. 자, 여기서 딴 거 됐고 온도랑 압력이 매우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500도 정도에 200기압 정도를 줘야 돼요. 이건 됐는데 가끔 긴 뒤에 물어봐. 가끔 잘 안 물어봐. 촉매제를 쓰는데 철촉매를 써요. 자, 이거 촉매제는 다른 거 안 내. 근데 촉매 개념이 뭐냐? 촉매는 반응 속도만 빠르게 합니다. 자, 우리 통합과학 때 배웠던 뭐랑 거의 비슷하니? 뭐랑 거의 비슷한데? 효소랑 거의 비슷해요. 효소. 반응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지만 반응 속도만 빠르게 해줘. 아무튼 촉매제를 철촉매를 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화학 비료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인류의 식량난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노벨상도 받았댔죠. 하버보슈가 요거 암모니아 합성하는 거 하나로 노벨상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가두리 양 이게 내겠냐 시험에? 응? 양적 관계 낼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가두리 양식을 내겠냐고. 이런 거 안 냅니다 이거. 자, 그다음에 의료 문제. 여기 한 문제 또 내요 이거. 예전 사람들이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 옷을 입었죠. 대부분 어떤 옷을 입었냐? 뭐 이제 여름에 더우니까 뭐 마로 된 옷이나 아니면 뭐 삼배 옷 이런 거 많이 입었잖아. 그 다음에 그 뭐 좀 귀족들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은 뭐 비단 옷도 많이 입었고 이런 것들이 다 천연섬유죠. 천연섬유. 그래서 식물에서 얻은 면, 마, 동물에서 얻은 모, 비단 이런 것들의 천연 섬유를 많이 썼지만 이런 것들이 장단점이 뚜렷해요. 흡수성과 촉감은 좋지만 질기지 않아서 쉽게 닳고 대량 생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성섬유를 처음으로 개발하려는 노력들을 했고, 자 이거 꼭 외워야 돼. 인류가 개발한 최초의 합성섬유는 나일론입니다. 꼭 외워야 돼요 이거. 나일론. 나일론은 다른 말로 폴리아마이드라고 부르는데 내가 앞글자에 폴리자가 붙으면 뜻이 뭐랬니? 앞글자가 폴리가 있으면 많이, 여러 개입니다. 뒤에 붙은 놈이 여러 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이드가 많이 있는 걸 나일론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는 됐어요. 이거 외워야 돼. 나일론, 폴리아마이드, 최초의 합성섬유, 캐러더스 개발. 이렇게 외우세요. 딴 거 필요 없어. 나일론, 폴리아마이드, 최초의 합성섬유, 캐러더스 개발.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뭐 이제 질기고 신축성 좋고. 나일론이 뭘로 쓰는 줄은 알잖아. 저기 가장 대표적으로 뭐 스타킹 같은 데 많이 쓰죠. 그러니까 스타킹의 성분이 나일론이니까 나일론의 특징에 항하면은 질기고 쉽게 잘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일론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리에스터. 자, 지금은 제일 많이 쓰는 합성섬유고, 자, 이게 화학은 너네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난 개인적으로 암기 과목을 생각 안 했죠.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앞쪽은 그냥 외우면 돼. 머리를 쓸 게 없어. 그냥 외우세요. 단 뭐 너희들이 선택해. 지금 외우시든 아니면 난 지금 못 외우겠는데 뭐 시험 전날 외우시든 외우기만 하면 돼요. 외우기만 하면 다 맞는다. 폴리아크릴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됐어요. 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나일론 정도만 알면 돼요. 뭐 슈퍼, 섬유 됐어. 주거 문제 있는데 자, 주거 문제에서는 잘 안 내요. 얘만 알면 돼. 플라스틱이라는 합성 수지가 있어요. 이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가 뭐니? 내가 뭐라 했어? 기름으로 만드는 기름. 그래서 플라스틱은 원유에서 분리한 나프타라는 걸 원료로 합성하며 이 나프타를 가공함에 따라 가지고 나프타를 가공했을 때 휘발유가 되기도 하고요. 이걸 가공하면서 플라스틱을 만들 수도 있어요. 미국의 과학자 베이클랜드가 최초로 합성합니다. 플라스틱은 여러 가지 이렇게 가볍고 뭐 됐어. 모양과 대량 생산 값이 싸다. 됐는데 옆에 나오는 플라스틱의 특징 얘만 알면 돼요. 열가소성 플라스틱이랑 열경화성 플라스틱 딱 봐도 얜 열에 강하다 이거죠. 얜 열에 약해요. 그래서 가열하면 물러져서 모양이 쉽게 변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플라스틱이죠.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가열을 해도 모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열에 강하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넘겨볼게. 건축 재료의 변화, 천연재료, 건축 자원 됐어.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자, 이거 철과 시멘트는 가끔 냅니다. 콘크리트도 그렇고. 자, 철은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산화철. 요게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철광석의 형태로 존재를 하죠. 자, 이거 통합과학 때 많이 배웠을 거야. 철의 재련이라고 하죠. 철 자체를 넣으면 우린 재련하기 위해서 뭘 넣냐? 코크스라는 놈과 석회라는 걸 넣어요. 자, 이건 내가 화학에서 많이 보지 못했거든. 문제 나오는 거. 근데 여기 한빛고에서 내가 봤어.
이런 걸 내더라고. 그래서 한번 합니다. 이건 통합각 때 배웠던 거 잘 떠올려 보세요. 용광로가 있다. 용광로에 내가 일단 넣는 게 철광석. 자, 이건 산화철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우리는 순수한 철만 얻고 싶은 거야. 이걸 철의 재련이다 이렇게 불러요. 철의 재련. 그럼 지금 산화철은 Fe2O3 얘로 존재하기 때문에 산소를 없애야 돼요. 즉 우리가 아까 배웠던 뭐? 철광석에 환원 반응을 시켜야 돼. 그럼 누군가가 산소를 가지고 가줘야 돼. 그래서 산소를 가져가게끔 우리가 넣어주는 게 코크스라는 탄소 덩어리를 넣습니다. 탄소 덩어리.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 개 더 넣어. SiO2라는 CaCO3 탄산칼슘을 또 넣습니다. 자, 근데 이걸 넣는 이유가 있겠지. 자, 우리 산화철이라는 거는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철은 맞아요. 근데 산화철이 어디에 있냐면은 돌멩이에 박혀 있어. 돌멩이. 결국은 얘로만 존재하지 않고 돌멩이 성분이 있단 말이야. 이 돌멩이 성분이 이산화규소입니다. 요 이산화규소를 빼내야 순수한 철만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식이, 화학 반응 식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첫 번째, 저 산화철을 넣는데 코크스를 넣어주면요. 이거 용광로기 때문에 얘가 산소랑 먼저 반응을 해버려. 그럼 코크스랑 산소가 반응을 해버리면 왠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 것 같지만 일산화탄소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요게 먼저 생성돼. 여기서 계수 맞춰야 돼. 그럼 얘 하나 맞는데 얘가 2개죠? 그럼 여기 2개 돼야 되니까 여기다 쓰고. 그럼 얘가 2개니까 여기도 2를 써야죠.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다시 코크스를 용광로에 넣으면 용광로의 높은 열 때문에 코크스가 먼저 산화됩니다. 산소랑 결합하는 산화가 먼저 돼. 자, 그럼 얘가 이제 실질적인 얘 환원을 시켜줘요. 그래서 Fe2O3 산화철이 일산화탄소와 만나면 순수한 철과 이산화탄소를 만듭니다. 내가 이건 계수를 진짜 많이 했을 거야. 1학년 때부터. 계수비가 몇 대 몇이랬어. 이제 좀 외울 때도 되지 않았냐? 1대 3대 2대 3입니다. 요게 산화철에 있던 산소를 빼내서 순수한 철만 만든 식이에요. 요게 철의 재련. 가장 대표적인 식이다. 네, 세 번째는 CaCO3라는 걸 용광로에 넣잖아? 그러면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CaO라는 거랑 CO2로 그냥 쪼개져요. 그냥 쪼개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쪼개진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CaO 얘를 생석회라고 불러요. 생석회. 요게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시멘트. 이것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시멘트는 석회석 CaCO3를 가열하면 깨진다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CaO, 생석회라고요. 생석회. 여기다가 점토를 섞어서 만든 재료가 시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시멘트가 결국은 얘예요, 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 뭐 중요한 식은 아니에요. 4번은 여기서 나오는 요 생석회, CaO가 여기에 있던 돌 성분, SiO2랑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CaSiO3라는 얘가 그냥 결합해서 만들어줘요. 이거라고 내가 초성을 줬죠. 뭐겠냐? 쓰레기. 이걸 우리는 슬래그라고 합니다. 슬래그. 이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예,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너 빼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 빼주려고. 그래서 우리 화학원에서는 4번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통합과에서 좀 중요했던 건데 화학원에서 이제 가끔 나오는 게 철의 재련 반응 1번과 2번을 물어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 생석회라는 게 가끔 물어볼 때 있으니까 3번식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철이라는 걸 우리가 순수하게 빼냈죠. 요렇게 만들어낸 철 자체로
우리는 단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나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속이고, 자, 이거 가끔 내는데 거의 내지는 않아요. 가끔 내. 크로뮴이라는 원소가 있거든. 요 크로뮴에다가 철을 섞어가지고 새로운 금속을 만듭니다. 이걸 합금이라고 해요. 합금. 그래서 이걸 스테인리스강이라고도 하고, 이게 우리 주방에서 사용하는 엄마들이 쓰는 뭐야 이게? 스테인리스예요. 맞는데 할머니들은 이걸 뭐라고 불러? 스댕이라고 하지. 스댕. 이게 스댕이에요. 그래서 주방에서 보면은 은색 빛깔 나는 뭐 이제 철같이 생긴 거 있잖아. 그 실제로 철은 맞는데 철에다가 크로뮴이라는 원소를 섞어서 만든 새로운 합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골조, 뭐 됐어요. 이런 건 다 알 거니까. 철근, 뭐 이제 됐고. 콘크리트, 됐어. 시멘트라는 게 석회석에 생석회를 얻어내고 그걸 점토 섞어서 만든 게 시멘트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뭐 알루미늄, 유리 됐어요. 이런 것도. 자, 이것도 이제 암기 외워야 됩니다. 자, 화학이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건축 재료도 많이 쓰지만 의학 문제, 건강 문제도 해결했다. 그래서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 아스피린입니다. 너는 이상하게 이걸 자꾸 페니실린이랑 기억하는데 아스피린이랑 페니실린 다른 거예요, 이건. 페니실린은 최초의 항생제입니다.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을 해요. 이 아스피린은 호프만이 발견한 이거 그냥 진통 해열제입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이랑 페니실린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아스피린이라고 나오는 게 옆에 그림이 나와 있죠. 요렇게 생깁니다, 요게 아스피린이에요. 그래서 탄소가 6개가 요런 식으로 요렇게 연결되는데, 자, 이거 그림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이게. 잘 봐. 탄소가 6개가 일단 있다. 근데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을 번갈아 가면서요. 자, 이렇게 그림은 그려주지만 실제로는 모든 탄소가 우리들은 배울 일이 없어요. 아직은. 너네가 전공을 화학하면 배울 거야. 일반화학에서 배워.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으로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탄소가 1.5중 결합 정도로 합니다. 이게 공명구조라고 해서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 잡아봐. 요거를 다 없애면요, 얘만 쓰면 C6H6가 됩니다. 여기 이제 수소가 달라붙으면 얘를 우리는 벤젠이라고 합니다. 벤젠. 그래서 이 벤젠 고리에다가 옆에 약간 곁가지로 붙은 게 아스피린이고, 이걸 아세틸 살리실산이라고도 불러요. 이걸 아스피린을 아세틸 살리실산으로 부른다. 이런 개념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됐고, 내가 외우라는 거는 지금 추가적으로 몇 개 얘기한 거 있죠? 철의 재련, 뭐 시멘트 어떤 개념이고, 그 다음 뭐 이제 하버보시법 이게 뭐고, 아스피린은 최초의 합성의약품, 진통해열제. 그 다음 이름이, 이게 실제 아스피린이 이름이 상호명이에요. 이게 원래 이름이 아세틸살리실산이고, 그게 아까 분자 구조, 그게 이름이 아세틸살리실산이야. 그걸 판매했던 판매명이 아스피린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 많이 팔려가지고 지금 아세틸살리실산을 다른 말로 그냥 아스피린이라고 불러버리는 거지. 원래 이름은 아세틸살리실산이에요. 됐습니다. 이제 자, 넘겨봅시다. 자, 넘겨서 1교시 때 내가 하고 싶은 실제 수업은 지금부터입니다. 탄소화합물.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이거. 자, 일단 탄소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다른 원소들을 옆에다가 붙인 걸 탄소화합물이다 이렇게 불러. 근데 탄소는 내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 탄소는 특징이 있죠. 자, 특징이 뭐 있었냐? 첫 번째, 센터병이 있었죠. 자, 얘는 다른 애들과 결합을 하더라도 언제나 중심으로 갑니다. 센터로밖에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제일 대표적인 게 메테인 같은 거 있잖아. CH4. 보면 탄소가 중앙에 있고요.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언제나 누구랑 결합하든 탄소는 중심이에요. 무조건. 자, 두 번째,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니? 최외각 전자랑 비슷하죠? 원자과 전자 몇 개야, 탄소? 모르면 죽어라, 그냥. 죽어. 탄소 몇 쪽이야? 14쪽이에요. 원자과 전자는 뒤에 있는 숫자 읽는 거야.
4개야. 그럼 이 4개를 무조건 공유 전자 쌍으로 만듭니다. 결론, 탄소는 절대로 비공유 전자쌍을 만들지 않아요. 절대 안 만든다. 탄소는. 결국은 탄소는 4개의 공유 전자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결합선의 수가 4개 나와야 됩니다. 결합선의 수가 4개. 그럼 봐봐. 예. 단일 결합 4개 하잖아. 그래서 한 개의 탄소당 선이 4선이 나와야 돼요. 근데 단일 결합을 하든 이중 결합하든 삼중 결합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오죠. CO2, HCN. 니들이 분자 모양 그려보세요. 이건 우리 화학 원 수준이 아니에요. 통합각 수준이야. 통합각을 잘 배우셨다면 분자 모델 그릴 수 있을 거야. 잘 그려봐. 서진이 왔고 은빈이 왔지? 네. 도화 안 왔고 힘천이 안 왔고 지윤이 안 왔고 이것들이 왜 안 오는 거지? 좀만. 자, 봅시다. 자, 뭐 어렵지 않아 이거? 탄소는 일단은 4개의 결합선이 나와야 되는데, 자, 산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냐? 6개야. 그럼 당연히 2개의 공유 전자쌍이 있어야 옥텟 규칙이 된다고. 이중 결합하죠. 여기도. 그래서 한 개의 탄소에 4개의 결합선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수소는 단일 결합밖에 못 합니다. 근데 질소는 최외각 전자가 5개야. 그럼 3개의 전자를 얻어야 옥텟이 됩니다. 그래서 질소랑 삼중 결합을 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얘는 4개의 결합선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탄소는 굉장히 신기한 게 지금처럼 단일 결합도 되고요. 이중 결합도 되고 삼중 결합도 되고 모양으로 보면 사슬 모양도 되고 가지 모양도 되고 고리 모양도 되는 완전 미친놈이야. 얘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합도 되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모양도 되게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의 화합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다 기본 골격이 탄소 골격이야. 되게 다양한 걸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화합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탄소화합물은 우리 몸, 탄단지 이러고 있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의류 다 탄소입니다. 플라스틱 다 탄소 골격이에요. 다. 의약품도 아까 아스피린, 아세틸살리실산 탄소 6개짜리로 이루어졌잖아. 다 탄소라고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탄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어디에서 주로 얻어내냐면 일단 우리가 쓸 땐 원유입니다. 기름이에요, 기름. 자, 기름은 다 탄소 덩어리입니다. 다 탄소 덩어리야. 그거를 중딩 때 배웠을 거야. 원유에는 휘발유도 있고요. 물론 정확히 휘발유는 없어. 나프타가 있고. 아무튼 경유도 있고 등유도 있고 중유도 있고 되게 많아. 이걸 분류해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적재적소에 써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분류하냐? 기름이 다 섞여 있는데 이걸 끓입니다. 끓여요. 그래서 니네 혹시라도 뭐 뉴스 같은 거 보신 분들은 알 건데 저 바다에서 막 원유를 시추하면은 불이 막 확 난단 말이야. 그 불이 나야 처음에 끌어오르는 것부터 순서대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끌어오르는 게 제일 끓는 점이 낮은 석유가스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가스입니다. 이네 가끔씩 쌤 천연가스는 천연적인 가스잖아요. 그럼 얘는 뭐 천연 아니냐? 기름은 뭐 천연적인 게 아니야?
천연적인 거야. 그래서 자연에서 얻어내는 가스이기 때문에 천연가스랍니다. 천연가스가 뭐 있어? 종류가. 자, 얘도 있죠. LPG. 자, 얘를 액화 석유가스라고 합니다. 근데 액화 천연가스라고 하는 도시가스가 있죠. 도시가스 뭐라 불러? LNG라고 하잖아. 너네들도 아파트 같은 데 살면 아파트에서 이제 막 가스불 나오면 다 LNG예요. 아니면 난방 돌리는 것도 다 액화 천연가스로 씁니다. LNG가. 자, 대신 성분을 보면 LNG가 거의 대다수의 프로페인 또는 메테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LPG는 거의 대부분 뷰테인으로 이루어져요.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죠. 자, 얘만 기억하세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탄소가 많아집니다. 탄소가 많아질수록 무거워지잖아. 무거워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결론, 제일 먼저 끓어나오는 게 LNG예요. 얘가 가장 끓는 점이 낮아요. 외워야 돼. 제일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끓어올라요. 그게 LNG야. 그 다음에 제일 끓는 점이 높은 게 찌꺼기 아스팔트입니다.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높아진다는 거는 탄소가 많아진다와 똑같고요. 그 다음에 탄소가 많아진다는 건 분자량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제일 작을수록 먼저 끌어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뭐 여기 탄소 내가 얘기했죠? 사슬도 되고, 사슬 모양은 그냥 한 줄이에요, 줄. 근데 이제 가지 모양은 사슬 모양의 위로 가지가 뻗어져 나와 있다 이거고, 고리 모양은 이렇게 사이클이 됩니다. 가운데가 빈 공간으로 남아야 돼요. 당연히 삼각형부터 가운데가 빈 공간이 생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고리 모양이 되려면 최소한 탄소가 3개 이상이 돼야 돼요. 2개는 직선밖에 안 되잖아. 고리 모양이 안 돼요. 3개가 돼야 최소한의 고리 모양이 되고, 4개면 뭐 당연히 되겠고, 5개, 6개 다 되죠. 이렇게 고리 모양이 되고, 이중결합, 삼중결합, 단일결합 다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게 탄화수소라고 하는데, 자, 이거 분류 잘해. 탄소화합물이랑 탄화수소는 다른 거예요. 탄소화합물과 탄화수소 중에 탄화수소가 작은 개념이고요. 탄소화합물이 큰 개념이에요. 왜? 탄소화합물은 탄소에 수소, 질소, 산소, 황 다 결합하는 건데, 탄화수소는 탄소랑 수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화수소가 작은 개념이고 탄소화합물이 큰 개념이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우리들이 배우고 싶은 거는 이 탄화수소의 종류인데, 자, 이것도 내가 방학 기간 동안 얘기했지. 탄소는 숫자에 따라서 명명하는 이름이 있댔죠. 1개면 매, 티귿, 2개면 에, 티귿, 3개면 프로, 피읍, 4개면 뷰, 티귿.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10개 넘어갑니다, 원래. 근데 우리는 6개까지만 알면 되고, 이것도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추가적으로 얘기해 줄 뿐이지 몰라도 됩니다. 자, 왜냐면 탄소가 1개잖아. 그럼 명명법을 하는 방법이 원래 있는 거야. 탄소가 1개면요, 맨 앞에 매를 붙이게 돼 있어. 매. 이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티귿자를 붙이고,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졌으면요, 애인자를 붙입니다. 애인. 그래서 얘가 이제 메테인이 되는 거예요. 2개면 애를 붙이고, 3개면 프로 붙이죠. 그럼 2개여서 애, 3개니까 프로, 4개니까 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몇 개가 있든 간에 탄소가 4개다. 앞에가 뷰예요. 이게 원래 내가 얘기했잖아. C4, H10. 지금 우리는 뷰, 티귿, 애인, 뷰테인이라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붙였어요. 애인자가 안으로 붙였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뷰테인이 아니고 부탄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부탄가스라니까. 이게 부탄가스예요. 요 부탄가스가 뷰테인 가스, 지금은 뷰테인이니까 하지만 요게 LPG의 주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LPG는 얘 말고
세 개도 LPG야. 세 개 프로페인.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얘는 LNG의 주성분이고 얘가 LPG의 주성분인데 LPG 중에서도 프로페인과 뷰테인 둘 다 씁니다. 둘 다. 뷰테인을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아무튼 둘 다 써. 그래서 예전에는 뭐 지금도 뭐 LPG 가스 쓰는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 LPG 가스 많이 쓰거든. 근데 가스가 유출됐대. 가스가 유출되잖아. LPG 가스 쓰는 사람들은 무조건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LNG를 쓰거든. LNG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가스가 누출됐다.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왜? 이 새끼는 가볍거든. 자, 봐봐. 이제 우리 한번 배운 친구들은 외워야 된다. CH4 분자량 몇이냐? 분자량. 자, 오늘 배울 거예요. 우리 2교시 때 모르는 분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배웠던 인간들 이거 모르면 나가 뒤져버려요. 분자량은 16이죠. 근데 공기의 구성량 중에 1등이 누구고 2등이 누구냐? 1등이 질소죠. 70% 넘어요. 2등이 누구야? 산소야. 걔가 20%가 넘어. 그래서 두 개 합치면 거의 99%예요. 근데 질소는 N2로 존재하고요. 산소는 O2로 존재하거든? 그럼 너네 생각 잘해봐봐. 얘 분자량 얼마냐? 14짜리 두 개니까 28이죠. 얘 16짜리 두 개니까 32야. 이게 공기의 평균적인 분자량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내분점 써가지고 얘 7대 2의 내분점을 쓰면 돼요. 근데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30 정도 된다고 보면 그거보다 가볍죠. 그래서 메테인은 평균적인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뷰테인이나 프로페인은 일단 탄소가 3개인 순간에 36이야. 그래서 무거워. 그래서 평균적인 공기보다 아래로 깔리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이거. 자, 뭐 분자량, 원자량 전 모르겠는데요. 뭐 상관없어.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이거. 2교시 때. 개념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탄화수소의 구조 특징 해가지고 뭐 메테인 같은 거 나와 있죠. 뭐 분자 모형 되고. 자, 이건 분자 모형이 실제로 정사면체처럼 생겼는데 화학 3단원에 가야 알아요. 우린 몰라도 됩니다. 그럼 뭘 외워야 되냐? 이걸 무조건 외워야 돼요. 시험 문제 무조건 냅니다, 여기. 이 뒤에 나온 것부터 다 외워야 돼. 천연가스에서 주로 얻으며 냄새와 색깔 없다. 자, 보시면 나오겠지만 냄새와 색깔이 없다라고 나온 애들이 좀 많습니다. 아니면 뭐 특유의 냄새가 난다. 색깔은 거의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공기보다 가볍다고요. 가볍습니다.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아. 자, 이거는 이렇게 외워야 돼. 우리는 모든 탄화수소 얘는요 모두 물에 대한 용해성이 작아요. 즉 물에 안 녹아. 물에 안 녹습니다. 자, 이거 딱 외워야 돼. 절대로 탄소화물이라 나는 얘기한 적 없어. 탄화수소야. 탄화수소. 결론 C랑 H가 몇 대 몇으로 이루어진 건 다 필요 없어요. C랑 H로만 구성되면 절대 물에 안 녹아. 오케이? C랑 H로만 존재하는 탄화수소는 물에 안 녹아 아예. 근데 좀 이따가 나올 건데 C랑 H에다가 O까지 같이 갖고 있잖아. 산소? 그럼 물에 무조건 녹아요. 이게 약간의 극성을 띠기 때문이에요. 자, 아무튼 간에 탄화수소는 물에 안 녹습니다. 그 다음 모든 탄화수소는 완전 연소하면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옵니다. 탄화수소는 C랑 H로 이루어진 거잖아. 연소는 산소랑 만나는 거야. 그럼 얘에다가 이거 만나니까 CO2 나올 거고요. 얘에다가 얘 만나니까 당연히 H2 나오겠지. 그래서 CH로 이루어진 탄화수소는 무조건 물과 이산화탄소가 완전 연소할 때 발생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정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 그러니까 가끔 이게 물어보는 게 이거 진짜 바보 같은 새끼가 LNG, 자, 천연가스를 연소하면 이산화탄소가 안 나온다. 그럼 미친놈이야. 천연가스는 탄화수소예요. 무조건 이산화탄소 나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이제 이런 생각한다고. 천연적인 가스니까 왠지 지구온난화에 대한 뭐 그거 안,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냐고. 무조건 나옵니다. 천연가스도 이산화탄소 나와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알코올. 자, 잘 봐 이제.
알코올이라고 하면요. 탄화수소에다가 산소 있죠. 산소. 그러면 물에 녹습니다. 그럼 물에 녹아요. 그래서 얘는 탄소가 수소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산소까지 있으면 이건 탄화수소라면 안 돼요. 탄소화합물이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히드록식이라는 게 OH라는 게 여기에 결합되어 있다. 자, 해볼게. CH4, 메테인. 여기에 OH가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탄소 원자에 한 개의 히드록시기가 결합해. 그럼 결국 뭐냐면은, 야, 너 나와 임마. 너 나랑 붙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 산소가 수소랑 결합해 있는 요 모양이 돼요. 그럼 딱 봐봐. 왠지 대칭 구조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자, 쟤 봐봐, 쟤. 요거 지워봐. 대칭, 좌우 대칭이 되냐 아니면 상하 대칭이 되냐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쟤를 옆에 잘라봐. 그럼 위아래가 대칭이 돼야 안 돼? 되죠? 위아래에서 이렇게 잘라봐. 그럼 좌우가 대칭이 돼야 안 돼? 된다고? 대칭이라는 거는 양쪽이 똑같이 보이냐 달라 보이냐 그거야. 근데 얘는 요렇게 자르면요 당연히 비대칭이지. 이런 식으로 비대칭 구조가 나오잖아? 무조건 물에 녹아요. 비대칭이 물에 녹아. 자, 왜냐면 물 자체가 비대칭이거든. 봐봐. H2O. 내가 한 번도 이런 식으로 그린 적이 없어요. 그지? 너네 학교 선생님이든 누구든 간에 물 분자 이렇게 그리면 그럼 미친놈이야. 이렇게 안 생겼어. 왜?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에 지네끼리 몰리거든. 그러니까 얘 대칭 구조 같냐 비대칭 구조 같냐? 딱 봐도 이렇게 자르면 여긴 수소 없는데 여긴 있잖아. 비대칭이지. 비대칭이면은 극성이라 합니다, 원래. 그래서 물 자체가 극성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도 물처럼 비대칭이 나오면 물에 잘 녹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딱 봐봐. 요렇게 보면 여기 만약에 수소가 있었다면요. 이게 대칭이 되지. 수소가 있으면은 CH4니까, 쟤니까. 결국 여기는 물에 안 녹습니다. 얘는 물에 녹아요.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알코올이라는 거는 물에도 녹고 기름에도 녹습니다. 알코올은 물에도 녹고 기름에도 녹아. 근데 기름에 녹는 애들을 지용성이라고 하고 물에 녹는 애들을 수용성이라고 하잖아. 이거 둘 다 녹아요. 자, 오늘은 집에 가서 숙제가 있다. 꼭 해봐야 돼. 꼭. 집에 아빠가 먹고 남긴 소주가 있거나, 저희 아버지는 술 안 드신대요? 아, 그럼 술을 살 수가 없구나, 니네가. 술은 못 사네. 그럼 내가 다음 시간에 가져올게, 내가. 한번 해봐. 집에서 있으면 해봐, 먼저. 술에다가 물을 섞어봐. 그럼 섞일까, 안 섞일까? 해봐, 한번. 해봐. 네, 엄청 잘 섞입니다. 잘 섞여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얘기했잖아. 영화 같은 데 보면 양주 먹을 때 얼음에다가 타서 먹는단 말이야. 근데 양주가 알코올이잖아, 결국. 그 만약에 안 섞이면은 위에는 물이고 밑에는 양주야? 그 씨야, 그걸 왜 먹냐, 그거를. 존나 잘 섞여요. 근데 술에다가 식용유 떨어뜨려봐. 한 번도 안 해봤지? 너는 물에다가 식용유 떨어뜨려봐. 그럼 어떻게 되냐? 아, 이건 해봤겠지. 물에다가 안 해봤. 해보진 않았겠지. 본 적은 있어. 언제? 물냉면 처먹을 때. 물냉면 먹을 때 참기름을 몇 방울 똑똑 떨어뜨리면 참기름이 위에 방울방울 지죠. 안 들어가. 안 섞여요, 물과 기름은. 그럼 소주잔 한 잔 딱 따른 다음에 식용유, 참기름이나 딱 넣어봐. 그러면 섞입니다. 여기가 섞이거든. 기름은 여기랑 섞여요. 물은 여기랑 섞여. 그래서 얘는 물과 기름에 다 섞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이게.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대표적인 알코올 분자의 특징에서 잘 보시면 왼쪽은 얘 부분이 유기용매에 녹인다. 요게 물에 잘 녹지 않는다. 기름에 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에 여긴 녹고요. 여긴 물에 녹아. 그래서 알코올이라고 하는 애들은 물에도 녹고 기름에도 녹습니다. 이 기름을 우리는 유기용매라고 불러. 뭐 이렇게 해도 되니까 잘 기억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특징 보시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쭉 읽어보세요. 이건 외워야 돼. 내가 할 부분이 아니야. 그냥 니들이 외우세요. 잘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카복실산. 자, 얘도 우리 통합과학 때부터 배웠어. 언제 배웠냐? 카복실산 안 배웠는데요? 배웠어. CH3C 빵빵 H. 아세트산이라고 하죠. 그 아세트산의 COOH가 요 카복실산이라는 작용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탄화수소에 COOH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게 너네가 헷갈리면 안 돼요. 아까 내가 OH만 있으면 하이드록식이라고 했죠. 히드록식. 예, 그럼 쌤 여긴 히드록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덩어리를 봐야 돼. 아, 그럼 쌤 아까랑 다른 게 뭔데요? 자, 아까는 여기에 수소가 매달린 다음에 여기에 OH가 매달렸거든? 그러니까 이 탄소에 뭔가 매달린 게 없는 거야. 얘와 연결된 게. 근데 여기는 여기에 탄소가 연결된 게 이중결합된 산소까지 있죠. 이렇게 돼서 얘를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카복시산이라는 작용기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얘는 당연히 산성이죠. 카복시산이잖아. 산성이면 우리 통화과학 때 배운 게 뭐가 있어야 산이냐? H 플러스가 있어야죠. 얘가 떨어집니다. 얘가. 제일 뒤에 있는 H가 떨어져 나가면서 산성이 됩니다. 대신 알코올이라고 불렀던 얘. 그럼 얘는 여기가 떨어지면 산이죠. 이 나가니까. 근데 얘가 아니고 여기가 떨어져 봐. 그럼 OH가 나가. 그럼 염기야 이건. 그럼 알코올은 산이야 염기야? 이거 외워야 돼. 알코올은 절대 안 떨어집니다. 절대 안 떨어져요. 뒤에 것도 안 떨어지고 앞에 것도 안 떨어져. 그래서 알코올은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닌 중성입니다. 꼭 외우세요. 가끔씩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쌤, 산성은요 먹으면 신맛 나죠? 그렇지. 염기성은요 먹으면 쓴맛 나죠? 맞아. 제가 술 먹어봤는데 쓰던데요. 아, 맞아. 맞는데 염기성 때문에 쓴 게 아니라 그건 알코올의 특징이에요. 그냥 쓴맛이 나는 게 염기성 때문에 아니야. 만약에 염기성이어서 썼으면 술 먹으면 건강해져야 돼요. 우리 인간은 약간의 산성을 띠기 때문에 염기성 처먹으면 중성으로 바뀌어요. 그럼 엄청 좋아지는 거야. 그럼 나는 뭐 세계에서 제일 몸 좋은 인간 되겠다. 맨날 술 처먹으니까. 아무튼 그게 아니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